자, 세 번째 주제는, 자,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을 조금 읽어볼까요? 이상민 장관 저런 사람을 언론에서는 아무도 지적 안 합니다. 언론이 너무 편파죠. 그렇죠. 솔직히 만약에 이런 사고가 문재인 정부에서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 났을 겁니다. 진짜 박살 났을 거예요. 장관부터 박살 났을 거예요. 자, 까치님인가요? 인간 아닌 미친 개와 쓰레기 언론이라고 하셨고요. 방탄이든 철벽이든 국회를 열고 봄까지 무조건 끌고 가자라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순남님인가? 이순님님이군요. 다 책임지고 떠나세요라고. 서울시장, 맞습니다. 서울시장도 사실 이번에 책임져야 될 한 세트 중에 하나죠. 윤석열 당연히 포함되죠. 그건 당연한 포함된 거고. 자, 윤석열은 아니 사실 대통령은요.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나면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을 내쫓기는 힘들잖아. 그것 참사 났을 때마다 대통령을 내쫓으면은 국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책임을 누가 대신 지고 나가는 거다. 누구 말 맞다나 우리 교회에서 대속한다 이런 얘기죠. 대속.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속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을 대속해서 장관이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장관이 안 나간다 그럼 누가 나가야 돼? 총리가 나가야 돼. 총리가 안 나간다 어떻게 된다? 그럼 대통령이 죽는 거야. 아, 속상하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표 민생법안 본회의 직상정. 네. 자, 이 얘기가 사실 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주로 다뤘던 그런 주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지금까지 주로 이제 법원과 검찰, 뭐 수사, 뭐 아니면 군사 이쪽으로 주로 얘기를 했고, 이렇게 법안 직상정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굳이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나오는 거는요. 우리 국민들 이제 좀 희망도 좀 가지는 뉴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 얼마나 힘들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근데 요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진척되는 게 없을까요? 왜 우리 다시 5년 전으로 또 돌아간 거죠?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명은 이재명이에요. 저는 사실 법사위를 내줬을 때 끝났다.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가지고 법안이 하나도 통과 못 될 거야.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판에 법사위까지 물려 있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라고 했는데 법사위를 내주는 대신에 직상정이라는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법안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통과를 시키든지 어쩌든지 안 해주면 어찌 된다? 바로 직상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법사위가 국회의 상원,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법안을 쥐고 있으면 통과가 안 돼요. 본회의 넘어가지도 못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법사위 중에서 자구 체계 심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이 보면은 이 용어를 함부로 쓴다거나 또 다른 법 체계와 맞지 않는 그런 법이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법사위,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이 체계와 자구, 문자, 용어들 요거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이게 체계 자구 심사권인데 말 그대로 체계와 자구 심사권이잖아요. 그것만 심사를 해가지고 넘기면 되지. 안 넘겨 가만히 꼭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가 생겨요. 그런 일이 꽤 많았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정말 악법들을 막을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뭐다? 민주당이 170석이나 갖고 있는데 통과를 못 시키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은 니들 그렇게 의석 많이 가지고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 라는 얘기를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비판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올린 민생 법안들 누가 통과를 안 시켰다? 예. 국힘당 애들이 눌러 앉아가지고 통과를 안 시켰어요. 김도읍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다 사실까지 물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걔네들을 패싱하고 갈 수 있는 법이 생긴 거죠. 아니, 생겨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당원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하죠. 근데 거부권 행사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다 민생 법안이에요. 민생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했다. 자, 그러면 비판은 누가 받는다? 윤석열이 받는다. 지금까지는 국힘당들 지들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된 거고 지들이 꾹 눌러 앉아 있는 바람에 그래서 통과가 안 된 건데 책임을 민주당한테 떠넘겼어. 민주당이 우리는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짓말을 못하게 된 거죠. 그 첫 번째로 이번에 양곡관리법이 직상정되게 됐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미 석 달 전에 통과됐던 내용인데요. 그동안 법사위에서 자기들이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미 60일이 넘어갔던 거고요. 결국 직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의 내용이 뭐냐면은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생산량, 쌀 생산량이 너무 많이 나왔거나 또는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가거나 하면은 자동적으로 정부가 쌀을 수매하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죠. 지금까지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도 정부에서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농민들이 죽는다 난리를 치고 진짜 나 자살할 거야 분신할 거야 뭐 이래야지 그래 해줄게 그래서 찔끔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 몇 % 이상 오른다 그럼 자동으로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법으로 정해놔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민생 법안이죠. 근데 이게 쌀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가격이 내려간다고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우리 주식이잖아요. 이 쌀마저도 우리가 외국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식량 안보라는 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쌀은요 좀 비싸더라도 우리가 계속 생산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쌀뿐만 아니라 5대 작물, 5대 곡류, 5대 곡물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5대 곡류가 뭐냐면 우리 같으면 쌀, 밀, 콩, 옥수수, 그 다음에 감자. 요 5가지는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생산은 안 되지만 많이 먹어요. 국산 감자 대신에 외국 감자를 사서 써서 그렇지 사실 많이 먹습니다. 감자도 많이 먹어요, 지금. 이게 가공식품이 돼가지고 많이 먹고 있어요. 옥수수 당연히 많이 먹어요. 예. 자, 이거 지금은 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콩도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이런 곡물류로 가공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5대 곡물류에 대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권장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어쨌거나 이번에 그 쌀 의무 수매 제도가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자, 당연히 윤석열은 이거를 거부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법은 민주당에서 낸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시비를 위한 시비를 걸면서 법사위에서 일단 억눌려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법은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농민들은 못 모르는 농민들은 맨날 민주당 쳐들어와가지고 왜 민주당 니들 안 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지.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는데. 근데 이게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는 게 티가 안 나. 근데 이제는 티가 나게 된 거죠. 왜? 이 법이 통과되면은 윤석열이 이거를 거부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이재명표 민생 법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 안 되도록 최선의 온갖 노력을 다해왔고 그 노력의 핵심적인 부서가 바로 법사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법사위 패싱이 가능해진 거죠. 이제 민주당 의석 170석이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윤석열은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이미 공표까지 했어. 자, 하라 그래. 이 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법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착착착착 본회의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윤석열 다 거부할 거지? 그러면은 책임은 누가 진다? 네, 다 윤석열이 지는 거예요. 비난은 누가 받는다? 윤석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이 뭉개고 있어서 막고 있어서 통과가 안 됐는데 엉뚱하게 민주당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민주당 니들이 발목 잡아서 그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구도가 다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돌아온 겁니다. 대선 국면이 다시 된 거죠. 윤석열은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왔고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네, 되게 황당하네요. 예. 아, 네, 황당합니다. 갑자기 예, 방송이 끊겨버렸어요. 버퍼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셨는데 갑자기 버퍼가 생겨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유, 이게 뭔 난리래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버퍼 생긴 버퍼 때문에 여러분들께 에, 아, 참 민망하기 그지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잠시 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유, 아, 네. 예, 이제, 아유, 이제 좀 제대로 됐습니다. 아유. 자, 앞으로, 전국 구도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민생 법안을 내는데, 윤석열이, 이 민생 법안을 거부하면서 결국에, 그것도 문제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앞으로 이재명이 낸 민생 법안을 계속 거부하면서 비난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윤석열은 어떻게든 간에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죽이고 싶어 할 테지만 그거는 그거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계속해서 민생 법안을 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러겠죠. 국민들의 눈에 보일 때는 계속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야당을 괴롭히고 있는 대통령. 하지만 꿋꿋하게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 대표. 이런 모양이 돼버려요.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 그러지 않더라도. 그런 구도 형성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입장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질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 입장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곤란한 입장이 되더라도 지할 것만 할 거라는 거. 계속 거부만 할 거라는 거. 결국에는 마일리지가 쌓이겠죠. 그럴수록 윤석열은 불리해질 겁니다. 우리로서는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좀 밀린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승질나고 화딱지 났는데 이제 승질나고 화딱지 나는 시간이 좀 끝나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누구야 설훈 같은 혹은 조금박해 같은 이런 사람이 또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솔직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조금박해와 이런 조금박해가 설치고 검찰이 설칠 때 사실 그때 우리 시민들이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윤석열 중심으로 검찰 중심으로 흘러가던 전국 구도가 드디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약간 희망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세 번째 주제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김세용 판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